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사실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그런 행위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데 당연히 뭐 합리적이고 좀 신중한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어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그 행위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보자라면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것보다는 좀 심리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부동산은 심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또 하나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심리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지금 뭐 정부까지 좀 부동산 시장에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어떤 그 정부가 원하는 정책의 방향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뭐 심리 게임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심리 게임에서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냐. 그래서 부동산의 심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 이런 심리 모르고 투자하면 이제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그 부동산 심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들이라든지 세미나 참여 뭐 이런 부분들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그렇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이 시리즈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처음 얘기는 바로 첫인상 효과다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자, 일단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자, 보통 이제 뭐 거위라고 하나요? 이 거위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래에서 이제 깨어나 가지고 한 36시간 여기 안에 그때 자기가 처음 만나는 대상을 그러니까 엄마로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각인 효과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첫인상 효과, 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망했어요. 자, 잘 안 됐어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가. 자, 그러면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죠, 아, 부동산 투자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자, 이렇게 그 첫인상 효과,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또 하나는 반대의 이야기죠. 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너무나 잘 됐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야, 역시 투자 중에 최고는 역시 부동산이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돈 벌었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뭐 첫인상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뭐 초심자의 행운도 있겠지만 초심자의 불행도 있겠죠. 내가 들어왔던 그 해가 어떻게 된 거죠? 계속 올라가는 해였더라는 거죠. 아, 내가 들어왔던 해가 계속 떨어지는 해였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초심자의 행운 아니면 첫인상 효과 이쪽이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처음으로 내가 부동산, 특히나 이제 뭐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사는 뭐 내 집을 사는 거죠. 그런 첫 구매 경험이 빨라도 한 30대 후반, 일반적으로는 약 한 40대 초반에서 첫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한 해, 그렇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2030. 네, 야, 20대들이
뭐 100건 중에서 거의 한 4건 이상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4% 이상이 지금 넘어갔고 뭐 30대인 경우에는 뭐 거의 3%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한 28%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거의 32% 거의 한 10채 중에 3채 이상을 2030 세대들이 많이 이제 그 구매를 했다는 그만큼 첫인상 효과 처음에 구매를 한 그런 경험들이 연령대들이 이제 계속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또 첫인상 효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초기 행위의 민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거죠. 출발할 때는 비슷해요. 자, 요렇게 이제 비슷하게 출발을 하죠. 여기서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벌어지죠. 자, 처음에는 내가 전세로 한 뭐 그 5억 있었던 거나 또 매매로 해서 그냥 5억 있었던 거나 자산이 비슷했었어요. 자산이 비슷해서 그냥 뭐 전세를 선택하나 매매를 선택하나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전세는 내가 아무리 거기서 뭐 한 5년, 10년 동안 한 집에서 전세를 살았다고 해서 나중에 나올 때 뭐 4억 전세 있었던 거를 5억이나 6억으로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냥 4억 있었던 전세면 그대로 그냥 4억을 찾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매매로 있었던 사람들은 자, 같은 5억이었던 게 뭐 4억이었던 게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초기 행위를 내가 이것을 매매 쪽으로 했느냐 아니면 전세 쪽으로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 첫인상 효과를 우리가 잘 알아서 뭐 이 첫인상 효과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가 한 번 이번에 처음 부동산 투자해서 좀 잘 안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은 아니야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거고 자 처음 내가 투자해서 너무 잘 됐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내가 너무 그렇죠. 내 자산보다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해서는 또 어려운 그래서 첫인상 효과라는 게 있다. 요런 어떤 심리들을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부동산 심리 중에서 우리가 가능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로또 이제 새해 되면 또 로또 많이 사잖아요. 자, 로또라는 복권을 사는 이유도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계속 뭐 비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 효과가 부동산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이 가능성 효과는 우리가 철도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 이제 디노선이 아마 이제 또 화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 김포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도 김포에서 이제 GTX 디노선이 출발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김포 쪽이 많은 관심을 이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김포라든지 아니면 하남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남 쪽이 뭐 작년에 땅값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고 또 특히나 뭐 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남 쪽이 많이 올라간 것도 GTX 디노선이 이제 종착점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자 이런 가능성들이 좀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보통 철도 같은 경우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예타 통과를 할 때입니다. 자, 물론 지금 그 올해 이제 GTX 디노선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발표 그렇죠.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라요. 구체적으로 뭐 어느 아직 노선이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GTX 디노선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표 시점에서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예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B2C라고 하죠. 그래서 benefit 이 철도를 GTX 디노선을 놨을 때 과연 benefit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익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편익 이것을 했을 때 그 편익을 우리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만약에 한 90원 비용은 90원 들어가는데 100원 정도의 편익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편익이 100이고 코스트가 100이면 이때는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것이 편익은 100원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100원이 들어가는데 편익이 90밖에 안 돼요. 그럼 0.9죠. 자, 그러면 그 예탈 통과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B씨가 2를 넘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그 지역의 부동산 상승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많이 올라가는 때가 있는데요. 자, 예탈을 통과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본다라면 이것이 이제 기본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예타 통과를 하고 나서도 2년, 3년, 4년, 5년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가능성 효과에서 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시점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착공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자, 착공 시점이 되면 이미 예산 편성도 돼 있고 또 그쪽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진행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첫 삽을 뜨는 일이다 보니까 이 착공 시점에서 가능성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철도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발표된 그 시점도 좀 들썩들썩하기도 하지만 예타를 통과했다든지 아니면은 착공을 한 시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철길이 완성됐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물론 완성이 되고 나서 개통이 되고 나도 어느 정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능성 효과라는 것들 때문에 착공 시점과 예타 통과 시점이 많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GTX D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서울 시내 지하철 중에서 지금 연장 노선에 관한 것들 또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또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또 많은 공약들이 쏟아질 텐데 그 안에서 가능성 효과 이 부분 요 심리를 우리가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심리 중에 보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유 효과는 뭐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좀 더 사람들이 유망하게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보유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작년 한 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자, 증여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만약에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이것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증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남에게 주는 거 이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남에게 이걸 파는 게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죠. 파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걸 파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손실 혐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손실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가격의 하방 경직성도 이것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떨어지는 어떤 시점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걸 빨리 팔아야 되겠다. 자,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 거 갖고 있으면 좋은 건데 이러면서 오히려 관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듯이 자, 보유 효과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2020년 같은 경우에 무려 증여 건수가 전국적으로 8만 건이었어요. 야.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평균 한 3만 건 정도 했었어요. 자, 그게 한 2017년에 4만 건으로 늘어나더니 18년, 19년에 6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8만 건까지 늘어난 이런 것들이 바로 보유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양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이번에 광고를 찍어서 2억을 벌었대. 3억을 벌었대. 자, 그건 뭔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자, 그런데 내 정말 친한 친구가 내가 이번에 나 집 사서 2억이 올랐어. 3억이 올랐어.
자, 그러면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양떼 효과다. 양떼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죠. 자,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거는 그 악대 마차, 그러니까 서부에서 금강캐로 갈 때 악대 마차가 북을 치면서 가면 모든 마차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양떼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가까운 동료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뭐 17년, 18년, 19년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 양떼 효과가 많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떼 효과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무 그냥 이것만 따라가서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바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요? 양떼 효과에서 좀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타자의 욕망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 차를 살 때요, 흰색이나 검은색을 많이 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중에 이걸 중고차로 팔았을 때 흰색과 검은색 차가 중고차 값이 높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내 차를 사는데 나중에 내가 이것을 팔 때 타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할 때 타자의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그런 소형주택들 투자할 때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입자가 좋아할까 말까 이런 걸 선택해야 되겠죠. 내가 또 부동산 투자할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이런 심리라든지 특히나 이 심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시장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찍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을 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특히나 지금 2021년 서울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서울 부동산 지역 중에서 좀 유망한 지역들, 요 부분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매주 토요일 갖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직접 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특히나 지금 뭐 서울 안에서 강남 4구, 그렇죠. 뭐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 강동구, 지금 굉장히 뜨겁게 뭐 정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지금 강동구가 강남 4구에 편입이 되고 나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강동구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강남구의 강남역이 유명하다면 강동구에는 당연히 강동역이, 그렇죠, 중심이 되겠죠. 바로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뭐 도보 4분 거리라고 하더라도요, 실제 도달거리 아니면 실제 도달 환경이 중요한데, 뭐 골목으로 그래도 구비 이렇게 해서 4분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역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대로변을 따라서 그냥 쭉 걸어가면 바로 내 집이 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여기서 쭉 나오는 대로변의 그것도 핵심 상업지역.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스타벅스 효과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건물은 그쪽의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그 주변에 상권이 잘 형성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스세권이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스타벅스 뭐 그런 어떤 그 뭐 좀
이렇게 좀 번화진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내 건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1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만큼 핵심 상업지역 안에 있다. 이 말이 되겠고요. 더더구나 뭐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겠고요. 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 강남 4구의 위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자, 특히나 우리가 강동구를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강남 3구에 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 강동구에는 강동 일반 산업단지가 있죠. 자, 강동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삼성 계열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지금 이미 11개 기업이 들어가 있죠. 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도 무려 150개 기업이 들어오고 거의 11만 명의 2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그런 뭐 창출 효과가 있는 바로 그런 우리가 3대 뭐 심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것도 4차 산업 쪽의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신데요. 자, 여기가 지금 강동역인데요. 왜 강동역, 강동구가 강남 4구냐? 바로 올림픽공원이 여기예요. 자, 잠실역이 바로 여기죠. 자, 그대로 이어지는 데다가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죠. 자, 뭐 지금 현재 국내 최고층 빌딩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 바로 이곳이 그대로 같은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둔촌주공 그렇죠. 이제 12,000세대로 올 한해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자, 중앙보훈병원역 이제 9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천호 뉴타운까지 다 완성이 되면 정말 뭐 강동은 정말 이제는 완전한 그런 강남 생활권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길동자연생태공원 있죠.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올림픽공원 한강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강동 첨단업무단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도 바로 가까이 있죠.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이케아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가장 한가운데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강남 4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네 박자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더구나 5호선 지하철 중요하잖아요. 5호선, 8호선, 9호선을 따라서 그대로 잠실과 연결되는 그런 강동구의 투자 가치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지금 1인 가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 뭐냐면 방이 하나가 있고요. 분리형 거실이 되어 있어서 뭐 잠자는 곳과 생활 공간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서도 주방, 욕실까지 다 갖추고 있는 신축이고 바로 입주를 할 수 있고 1층에 스타벅스까지 있는 그런 생활권을 갖춘 1.5룸에 그것도 스타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풀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문제겠죠. 뭐 지금 강남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자, 그렇지만 3억 500에서 3억 1,500 정도니까 지금 뭐 전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7천에서 2억 8천. 자, 그러니까 자, 강남 4구 안에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대로변 역세권에 그것죠. 3천에서 3,500 거의 3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짧은 방송 중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매주 토요일 날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1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또 세미나 또 한번 오시고 현장도 한번 나와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 올 한해 어디가 유망할까? 그리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올 한해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을 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진행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궁금한 사항들 개인적으로 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1대1로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도 또 상담도 다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 오시고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